수급에서는 어떤 힌트를 찾아볼 수 있을까요? 특히나 최근 외국인의 매도가 짙어지면서 이 집계를 해보니 올해 상반기 매수액에서 이미 절반가량을 최근 3개월 동안 다 팔아치운 외국인입니다. 더 얇아질 수 있을 정도로 너무나 야속하기만 한 거래대금 속에서 지난주 집계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휴 때문에 특히나 거래일이 짧았죠. 수, 목금을 통틀어서 어떤 기업을 가장 많이 사들였나 보니까 힌트를 체크를 해보니까 실적이었습니다. 실적주로 방어를 한 외국인인 것 같았고요. 아무래도 3분기에 대해서 이 최대 영업이익 전망이 되고 있는 현대와 기아차의 최근 매수세를 보이고 있는데 기아를 조금 더 사들인 모습이 지난주에는 확인이 되었고요. 또한 3분기 실적 선전이 전망되고 있는 포스코 인터내셔널까지 많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HBM 소유가 기대되는 SK 하이닉스와 2차 전지로는 에코프로 그리고 KT까지 함께 매수한 모습이 확인이 되었고요. 이랬던 외국인이 오늘 오전에는 어떤 변화를 보였을까도 한번 살펴볼까요? 오전 9시 50분 기준이었습니다. 일단 반도체와 2차 전지 그리고 바이오, 대형주 위주로 가장 강한 매수를 보였고 특히나 반도체 쪽에서는 호재로 작용될 수 있는 소식이 있었죠. 이 미국 정부가 SK 하이닉스, 삼성전자의 중국 현지 공장에 대한 이 미국산 장비 납품에 대한 사실상 무기한 유예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외국인도 이를 주시하며 두 기업을 모두 사들였고요. 그 밖에도 삼성, SDI, LG화학, 셀트리온까지 담아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관은 어떤 모습으로 지난주에 장바구니를 형성했을까요? 일단 오늘은 양시장이 기관은 매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보니까 외국인이 실적에 대해서 주시했다라고 한다면 기관은 바이오더라고요. 특히나 지난주 금요일에 바이오가 선전을 보였는데 그중에서도 삼성 바이오 로직스 그리고 한올 바이오파마, 효재를 가장 많이 사들였고요. 기관 역시 기아 가장 많이 사들인 가운데 LG화학까지 담아낸 모습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오전에는 어떤 기업에 관심을 두나 봤더니 외국인과 비슷한 움직임, 바로 대형주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었고요.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나란히 담아내고 있고 2차 전지로는 포스코 홀딩스, 삼성, SDI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인터넷 기업인 네이버까지 함께 담아내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지난주 수목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떤 기업을 가장 많이 사들였을까요? 체크를 해보니 삼성전자입니다. 반도체를 가장 많이 사들였고 그 밖에도 IPO를 이미 마친 두산 로보틱스가 2위권에 올라왔습니다. 2차 전지에 대해서는 그래도 여전히 관심을 보입니다. 포스코홀딩스, SK이노베이션을 사들인 가운데 오늘 오전에 기관이 가장 많이 사들인 기업 중 하나인 네이버를 개인은 지난주에 가장 많이 담아낸 모습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덩어리로 보니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인 것 같습니다. 고수님들, 오늘의 수급 힌트는 어떤 힌트를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수급적으로 봤을 때 뭐 반도체주 많이 사고 이런 것도 좋지만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사는 종목도 있고 또 반대로 파는 종목도 있어가지고 이걸 또 2차 전지 쪽으로 전반적으로 매수세가 들어왔다라고 보기에도 좀 애매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먼저 하창원 고수, 오늘 수급 특징 전반적으로 좀 봤을 때 좀 좋은 흐름 있습니까? 일단은 수급적으로 봤을 때 일단 기관에 좀 매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기관이? 네, 금융투자 쪽이 좀 3,600억 원 정도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오늘 좀 시장이 반등이 나오다 보니까 네. 단기성 물량이 좀 어느 정도는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 좀 강했는데 오늘 좀 들어오고 있어서 3,700억. 3,700억 정도 들어오고 있는데 이 기조가 일단 좀 유지가 되는지 이런 흐름들을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외국인이 현물에서 계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너무 파는데요. 지금 보니까 9월 18일부터 하루도 안 빼놓고 계속 팔아요. 네, 계속 팔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계속적으로 현물 쪽에서 빠져나가고 있는 부분은 조금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팔까요? 환율 때문에 파는 건지 아니면 뭐 우리 시장이 싫어서 떠나려는 건지 왜 이렇게 파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좀 누가 좀 물어봐 주시면 안 돼요? Why? Sell? 예? 좀 물어보세요. 외국인 선물 매도는 네. 지난주 초 그리고 그 전주에 굉장히 강했죠. 하루에 10,000개 이상 매도를 하다가 최근에 들어와서 그나마 좀 감소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이제 선물 매매를 하는 집단과 네. 주식 매매를 하는 집단이 전혀 다릅니다. 별개입니다. 선물 매매를 하는 집단은 투기 자본에 의해서 빠르게 들어왔다 빠르게 나가는
그 자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네. 주식 시장에 들어오는 자금들은 아무래도 좀 중장기 흐름에서 주식 시장에 그 투자를 하는 측면이 강합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시장에 대한 성격을 구분해 보게 예전에 되면 막 뭐 유럽 쪽 외국인은 좀 길게 들어오고 미국 쪽 뭐 짧네 뭐 지금도 이런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왔었잖아요. 유럽 쪽 국부 펀드나 네. 이런 국부 펀드를 중심으로 해서는 특히 영국 펀드들은 중장기적으로 주식 시장에 들어와서 주식을 잘 안 팝니다. 하지만 선물과 연계된 그 주식 시장에 들어오는 자금들은 굉장히 회전이 빠르죠. 그래서 빠르게 들어왔다 빠르게 나가는데 2주 전에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 전체 시장의 흐름을 보고 매도에 들어왔다가 최근 매도 강세가 감소되고 있어요. 이게 순간적으로 매수가 강화되면서 이게 숏 스퀴즈가 나올 수 있는 상황도 있을 수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뭐 다 아시겠지만 미국의 금리가 4.88에서 4.62까지 내려왔고요. 환율 시장의 개선도 1,360원에서 1,340원 수준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이게 뭐 이번 주 상황에서 외국인이 매수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접근하고 네. 매도가 강화하고 있다는 측면으로 접근보다는 일정 수준에서 흐름이 반전될 가능성이 있는 지점에 들어왔다. 이렇게 선물 시장에 대한 투기 세력에 대한 자본에 대한 성격으로 구분해서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수급 특징주 하나씩 또 꼽아볼 텐데 먼저 테이버고스부터 꼽아볼까요? 제가 먼저인가요? 네. 저는 일단 오늘 한 가지가 아니고 두 가지를 말씀을 두 드렸습니다. 개나. 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SK 이노베이션입니다. 앞서서도 이제 소개를 해주실 때 SK 이노베이션 관련돼서 2차 전지라고 말씀을 좀 해주셨어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분류가 되는 게 국제유가랑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우리는 모두가 다들 알고 있다시피 SK온이라고 하는 배터리 기업을 이제 IPO를 위한 자금을 이미 받은 상황이고 2017년도에 IPO하겠다라는 이제 목적지를 설정해 놓은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국제유가의 반등이 있을 때도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못하고 있고요. 2차 전지에서도 별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게 지금 어찌 보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문제시되고 있는 포인트고 그쵸. 이런 것 때문에 SK이노베이션 아까 전에 개인들이 순매수를 가장 많이 한 종목의 상위에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런 데이터를 볼 때마다 조금 가슴이 아프다. 씁쓸하네요.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제가 뭐 가끔씩 언급하는 종목이긴 한데 BGF 리테일입니다. 편의점. 최근에 바닥에서 조금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아마 3분기 실적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주가가 재미가 없는 이유가 이제 모 앵커님께서 이제 빨간 펜을 들고 한번 그어주셔가지고 제가요? 그것 때문에 BGF 리테일이 아주 그 부정적인 흐름을 탔다. 제가요? 아니 저는 누구라고 얘기를 안 했습니다. 아니 그 빨간 펜 제가 이제 타 방송에서 그 빨간 펜이라는 그 코너를 통해서 종목에 대한 리뷰를 하는데 저는 제 의견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증권가의 이야기를 대신해서 읽어준 거이기 뿐이기 때문에 저승사자시잖아요. 제 의견이라고 생각했나요? 찍히고 싶으세요? 아니요. 테이블 빨간 펜 한번 할까요? 아닙니다. 아니 뭐 요새 어쨌든 유튜브 떡상하고 있던데 제가 어떻게 빨간 펜 한번 그어드려요? 아닙니다. 예. 오늘 잘못했어요. 아마 저를 되게 공격하시려고 가지고 오신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사실 근데 편의점을 진짜 많이 가거든요. 사실 평소에도 마트보다는 편의점을 가서 사는 경우가 많은데 주가가 이렇게나 오르고 떨어진 게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 왜 떨어진 거예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일단은 제 빨간 펜 말고. 배당주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네. 배당률 2%대가 재미가 있는 배당주는 아닙니다. 그리고 성장률이 10% 정도밖에 안 나온다라는 점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매수 매도를 할 만한 재료는 아니다. 네. 경기 방어주라는 게 항상 그렇듯이 고배당에서 반등을 주는 건데 고배당이 아니다 보니 네. 좀 소외를 받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3분기 혹은 하반기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반영되고 있는 점에서 좀 공부를 해보시면 어떨까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네, 사실 뭐 제가 언급한다고 주가가 떨어지고 오르고 뭐 그러겠습니까? 저는 떨어집니다. 정말 시장에 정말 떨어지고 올라요? 떨어지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어떻게 태이버 이렇게 쓰면은 떨어져요? 아니요. 날아가는 거예요? 아니요, 그러지 마십시오. 예. 자, 여러분, 뭐 저는 시장에 이렇게 뭐 영향 미치고 하는 그런 사람은 아닌데 어쨌든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정말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그 눈으로 바라본 시선에 이거 되게 좋아 보여요 하는 게 고점이었던 거예요. 그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예. 국내 주식 투자는 똥손 맞습니다. 예, 막 2차 전지도 고점에서 사고 그런 거 아니에요. 미국 주식 투자는 제가 자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굳이 뭐 제 거에 대한 뷰를 보고 싶으시다면 미국 주식 쪽을 좀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BGF 리테일과 SK 이노베이션 봤고요. 또 오늘 하창원 고수도 하나 꼽아주셔야죠. 네, 저는 일단 S-오일로 꼽았는데요. 정유주. 근데 이제 그 고르신 것 중에서 농심같이 52주 신고가 또 좋은 찍는 거 많으니까 진짜 그것도 있으니까. 10개 중에 5개는 좋은데 꼭 이렇게 테이블 고수처럼 못된 사람들이 안 좋은 거 이렇게 찝어가지고 사람 잘 되는 거 못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착하게 살아요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그래서 SOL을 일단 선택을 네. 했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정유 쪽에서는 특히나 SOL이 앞서 이제 두 분 고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유가의 하방 경직성이 충분히 좀 유지가 될 수 있는 상황이고 네. 정제 마진에다가 이제 재고 비축유 재고유에 대한 이런 평가가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충분한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게다가 SOL 같은 경우는 또 고배당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 충분히 배당 매력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 과거에 이제 하락 사이클에 있을 때 이제 PBR 수준보다도 지금은 조금 더 낮거든요. 그때가 한 0.93에서 5 정도 사이인데 지금 한 0.85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네. 충분히 이런 저평가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있다. 그리고 사실상 이제 유가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이제 공급망 부분에서만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수요단에서의 만약에 이슈가 발생을 하게 되면 가격도 어떻게 변동이 될지 모르거든요. 거기에 대한 부분들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스프레드적인 부분에서는 석유화학 그러니까 화학 제품에서는 뭐 일부 좀 이 스프레드 마진이 빠진 쪽도 있지만 그래도 강세 부분도 있기 때문에 거기도 결국엔 수요가 좋아지면 화학 제품들은 대거도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수요단의 부분들을 보시면서 네. 충분히 이제 저평가 매력도에다가 고배당 부분을 좀 챙겨 보셔도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SOL 선택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김대중 고수의 오늘 수급 특징 좀 볼 텐데 사실 그런 말씀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지난주에 조선주 막 보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네. 주가가 올라가지고 저는 되게 기분 좋게 조선주 많이 오르는데 굉장히 겸손하시게 오를 때가 된 거죠. 저 때문에 오른 거겠습니까? 운이 좋은 거고요. 예. 네. 오늘은 뭐예요? 게임주 한번 봐야 됩니다. 지금. 게임주 오늘 좀 오르는 종목도 많더라고요. 이렇게 한번 판단을 하셔야 될 겁니다. 게임주 중에서는 크래프톤을 보고 있는데요. 크래프톤, 네. 주가 너무 많이 빠졌는데요. 크래프톤이 지난 21년 7월에 상장될 당시에 공모가 50만 원이었습니다. 지금 공모 이후에 계속 빠졌죠. 주가가 15만 1,800원이에요. 네, 15만 원대인데 네. 왜 게임주를 봐야 되는지 여러분께 짧게 설명을 드리면 저 이제 아들하고 딸이 있습니다. 근데 아들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게임을 해야 됩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 롤을 게임 해야 안 됩니다. 하면은 대화가 안 되나요? 공통의 주제가 없죠. 그래서 제가 이제 브론즈 아직 시작 단계인데 네. 롤을 어느 정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게임주를 말씀드리는 이면에는 혹시 롤드컵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월드컵은 아는데 롤드컵은 처음 들어보는데요. 롤드컵이 게임하는 그 측면에 대해서는 네. 굉장히 큰 이벤트입니다. 뭐 그런 전 세계 게임하는 분들이 모이나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개최 오늘 됐고요. 그래요? 네, 10월 10일부터 11월 19일까지 한 달 정도 기간 동안 그 진행이 됩니다. 세계적인 이벤트이고요. 22개 팀이 4개 리그로 해서 이제 그 개최가 됩니다. 굉장히 큰 행사고 여기 주제곡을 뉴진스가 부릅니다.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게임 업황에 대한 이제 어느 정도의 바람이 불 시즌이 되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제가 크래프톤을 말씀드리는 것은 네. 크래프톤이 상장될 때만 해도 시장에서 어마어마한 관심을 받았던 대어였죠. 기업입니다. 네. 이때 상장 당시에 미래에셋이 주관사를 했는데 500억 수수료를 받았고요. 시가총액도 50조 정도 되는 아주 큰 기업이었죠. 그러면 왜 주가가 빠졌느냐? 빠진 이유를 판단해보면 특별하게 없습니다. 시장 이슈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빠졌던 거고요. 매출이 뭐 감소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21년 매출 이후에 지금까지 매출이 꾸준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유지, 증가는 안 되고요. 네, 1조 8천억에 대한 매출이 매년 유지되고 있습니다. 물론 기대감에 대해서 실망스러운 매출이라고 판단을 할 수는 있겠지만 매출이 감소했거나 실적이 불합리하게 저조한 상태에서의 상황 아니고요. 유지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을 것이고 네. 하나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해당 종목에 대한 관점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가 좀 시점을 좀 1년 정도 차이를 두고 외국인들의 해당 종목에 대한 그 대응을 보게 되면 시장에서 지분율 판단으로 볼 때 네. 29%에서 지난해 9월 기준으로 해서 현 기준을 판단해 보게 되면 29%에서 32%로 약 150만 주 정도를 한 1년여 기간 동안 조금씩 바닥권에서 주식을 사고 있는 측면입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주식의 현재 관점 50만 원 공모가 대비 현재 15만 원 수준에서의 상황이라고 한다면 게임주의 롤드컵과 그리고 주가의 하방 경직과 바닥권 수준에서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측면을 바라볼 때 네. 지금 들어가서 조금만 기다리면 일정 부분의 수익이 나타날 수 있는 업종의 종목이기 때문에 게임주 네, 현 네. 시점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구간입니다. 네, 사실 저희가 주제로 자주 안 다뤘던 섹터가 바로 게임 쪽이었는데요. 또 새롭게 오늘 크래프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면서 전반적인 또 게임주 투자하시는 분들께 또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수급 특징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 고수는 게임주 가운데 크래프톤을 골라주셨고요. 테이블 고수는 SK이노베이션과 BGF 리테일, 그리고 하창원 고수는 S오일을 선택했습니다. 네, 오늘 짱탑5 이어지는 2위 주제 확인해 보시죠.